네, 그러면 뷰엑스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 1, 2, 3번의 방법, 데이터와 이벤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모두 단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변경 추적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는, 관리하지 못하는 방식이,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뷰엑스가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뷰엑스의 장점은 데이터의 변경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냐면, 뷰엑스는 그 전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돼야 되는, 혹은 이제 변경 추적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중앙 집중화된 어떤 특정 상태 관리, 중앙 집중화된 곳에다가 상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전역 객체에서 데이터.js를 만든 것처럼 얘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을 특정 공간에다가 정의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가 스테이트인데,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얘를 추적하려면 이 스테이트를 누가 변경을 하게 될 때 누가 변경을 하게 되느냐, 컴포넌트들이 다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걔네들이 각각 다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변경하는 루트는 한 개 혹은 몇 개 정해진 루트냐에 따라서 내가 봐야 되는 소스의 위치가 만약에 달라지게 될 텐데, 뷰엑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그렇게 모아놓은 데이터,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로직은 한 군데 혹은 몇 군데에만 존재하게 돼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 스테이트를 만약에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다 그냥 별도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얘를 변경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A라는 값이 선언이 돼 있는데, 이 스테이트 A라는 값, 이 스테이트를 그 모든 컴포넌트에서 다 가져다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값이 기존에 1이었는데 값이 2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임포트하고 있었고, 얘도 임포트하고 있었고, 얘도 임포트하고 있었으면은 각각을 다 찾아가서 그 A를 변경하는 로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테스트 케이스에서 그 A라는 값을 1에서 2로 바꾸는 로직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 익스큐션, 히스토리, 내비게이션 얘네들을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디버깅이 어려운 거죠. 근데 뷰엑스에서는 그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곳은 딱 한 군데 혹은 몇 군데에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걔네들이 바로 이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뮤테이션과 액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이 됐다라는 로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뮤테이션과 액션 쪽에 대한 로직만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보면 얘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를, 어떠한 메소드가 호출돼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를 찾을 수 있고, 그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에 가서 걔를 왜 호출하게 됐는지만 보면 기존 방식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데이터의 변경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이 그 상태 변경의 상황과 시간을 추적 가능하게 해준다 라는 건데요. 이게 타임 트래블 디버깅이라고 해서 그, 그 Vue.js 데브 툴스, 그러니까 크롬 확장 플러그인인 데브 툴스에서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막 변경이 됐을 때, 시간 순서대로 얘네들이 왜 시간 순서대로 변경된 이 히스토리를 쭉 보여주고, 만약에 내가 10개의 히스토리 중에서 그 특정 히스토리로 얘를 돌려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그 당시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왜 얘가 첫 번째 히스토리에서 두 번째 히스토리로 변경됐는지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상태로 변경도 가능해주고, 지금 상태를 그 상태로 롤백 시켜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데이터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 디버깅 하는데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안전하게 접근한다. 근데 요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상태를 변경하는 루트는 단 한 개다. 단 한 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모든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 컴포넌트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상태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것은 액션 혹은 뮤테이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로직만 잘 보게 되면은 그 데이터의 변경 추적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태는 무조건 그 정해진 루트에서만 변경됨을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상태를 안전하게 접근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점은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손쉽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디버깅이 내가 코드를 통해 디버깅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디버깅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뷰엑스의 장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와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제 변경할 때도 어떤 거는 스테이트로 두고 어떤 거는 데이터로 둘 거냐, 그래도 어떤 거를 그렇게 구별을 할 거냐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스테이트로 둘 거냐만 알면 나머지는 다 데이터로 두면 되겠죠. 스테이트는 첫 번째 상태 추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데이터가 되게 복잡한 데이터고, 그러니까 그 상태 추적이 필요한 데이터거나 데이터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데이터, 정말 그 데이터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데이터로서 어플리케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라서 모든 컴포넌트에서 다 알아야 된다 라는 데이터들은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에 해당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면 하나의 컴포넌트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로 올려서 그 스테이트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발을 해보니까 실제 뭐 1, 2, 3번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 서버 API 통해서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들은 보통 스테이트로 선언해서 스테이트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부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1번 혹은 2번 혹은 3번의 역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스테이트로 둔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이터로 정의하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는 상태 추적도 필요 없고 여러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컴포넌트에서만 로컬로 사용하는 데이터다라고 하면 데이터로 선언해서 하나의 컴포넌트의 데이터 옵션에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Vux의 장점과 어떤 거를 스테이트로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요 다음 영상에서 그 Vux가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디버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